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지만 쉽게 말하기 어려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중년 부부의 외도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천 쌍의 부부를 상담하면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 중년 외도의 80%는 사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외로움, 허무함, 그리고 소통 부재. 이 세 가지가 중년 외도의 핵심 원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배우자가 왜 변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깊은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일단 제 말을 들어보세요. 40대, 50대가 되면 우리 관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결혼 10년 차, 15년 차를 넘어가면서 갑자기 배우자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늦은 퇴근이 잦아지고 주말에도 갑자기 일이 생기고 휴대폰을 자주 들여다보며 웃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죠. 혹시 이런 경험 주변에서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직접 경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만난 수많은 부부 사례를 통해 왜 중년의 외도가 시작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는 그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30분만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부부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결혼 12년 차 김씨 부부였는데 남편 김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와 가정을 오가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이들과 놀이공원에 가겠다며 주말에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죠. 아내는 처음엔 좋아했어요. 아, 드디어 아빠 노릇 좀 하는구나 하고요. 그러다 어느 날 5살 배기 딸이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오늘 놀이공원에서 예쁜 이모랑 같이 놀았어. 아빠가 그 이모한테 자꾸 안아주고 그랬어. 아내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함을 느꼈죠.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그냥 회사 동료가 마침 아이와 함께 놀이공원에 있어서 잠깐 인사했다고만 하더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중년 외도의 가장 흔한 시작 패턴 중 하나입니다. 가족의 시간을 이용해 다른 이성을 만나는 거죠. 특히 충격적인 것은 아이들까지 끌어들인다는 점이에요.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다 말해버리죠. 아빠 친구 이모가 우리한테 사탕도 주고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런 외도를 하는 분들의 심리가 정말 복잡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새로운 설렘을 찾아서?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심리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제가 수년간 상담한 케이스들을 보면 중년의 외도는 크게 세 가지 심리적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외로움, 인생의 허무함,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죠. 이 세 가지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원인, 중년의 외로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대, 30대 때는 친구들도 많고 직장에서도 사람들과 어울리고 아이들이 어리니까 돌봐주느라 바쁘고 그래서 외롭다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되죠. 근데 40대, 50대가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이들은 이제 커서 부모 곁을 떠나려고 하고 친구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서 연락도 뜸해지고 직장에서는 후배들이 자꾸 새로 들어오는데 나이 차이가 점점 벌어지니까 소통도 어려워지고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죠. 제가 만났던 박 씨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집에 가도 아내는 드라마 보느라 바쁘고 아이들은 각자 방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제가 뭐라고 말을 걸어도 응, 응 하면서 대충 대답하더라고요. 그러다 회사에서 후배가 제 이야기를 정말 관심 있게 들어주는데 그게 너무 위로가 됐어요. 이게 바로 중년의 외로움이 어떻게 외도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주는 것. 이런 감정적인 연결이 외도의 첫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외로움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정말 환경적인 외로움이고 다른 하나는 내면의 외로움이에요. 환경적인 외로움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상황이 변해서 생기는 외로움입니다. 반면 내면의 외로움은 어떤 환경에 있든 항상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이에요. 항상 누군가가 나를 120% 채워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 번은 이런 분을 만났어요. 부인이 직장도 다니고 집안일도 하고 아이들도 잘 돌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난 외롭다고 느꼈대요. 왜냐하면 부인이 자기 이야기에 공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이 남편분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충분한 관심을 못 받고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누군가가 자기를 특별하게 대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컸던 거죠. 이런 내면의 외로움은 배우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 원인 인생의 허무함. 인생의 허무함, 이것도 중년 외도의 큰 원인 중 하나예요. 여러분 40대, 50대가 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지금까지 뭘 했지? 앞으로는 또 뭘 하며 살아야 하지? 젊을 땐 꿈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중년이 되면 그 꿈을 이뤘든 이루지 못했든 일종의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꿈을 이룬 사람은 이게 다야 하는 허무함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이제 다 틀렸어 하는 허무함을 느끼죠. 이런 허무함을 느끼는 순간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자극,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새로운 관계, 특히 이성 관계인 거죠. 제가 상담했던 이 씨라는 50대 중반의 남성은 회사에서 임원까지 올라갔어요. 겉으로 보기엔 정말 성공한 삶이었죠.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선생님, 전 모든 걸 다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집, 좋은 차,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내고.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문득 그래서 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인생이 이게 다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씨는 회사에서 만난 젊은 여성과 불륜 관계에 빠졌어요. 그 여성은 이 씨에게 새로운 열정, 새로운 목표, 새로운 의미를 주는 것 같았대요. 하지만 결국은 가정이 무너지고 회사에서도 위기를 맞았죠. 이런 허무함은 사실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배우자가 아무리 잘해줘도 자기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결국 다른 곳에서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자신만의 새로운 의미, 새로운 목표를 찾는 거예요. 취미를 개발하거나 봉사활동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분야의 공부를 하는 등 자신의 삶에 새로운 자극과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세 번째 원인, 배우자에 대한 불만. 자, 이제 세 번째 원인인 배우자에 대한 불만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이건 가장 흔하게 말하는 외도의 원인이죠. 우리 아내 또는 남편이 날 이해 못해서. 이런 식으로요. 결혼 10년, 15년이 지나면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점점 더 모르는 사람이 되어가요. 왜냐하면 사람은 계속 변하니까요. 근데 우리는 배우자가 변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예전 모습 그대로를 기대하죠. 제가 만났던 한 부부는 이런 경우였어요. 남편은 아내가 결혼 초기처럼 자기에게 애교도 부리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길 바랐어요. 반면 아내는 이제 아이들 키우느라 그럴 여유가 없었죠. 결국 남편은 회사에서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는 여직원에게 마음이 기울게 됐어요. 또 다른 경우는 서로 상처를 많이 주고받은 부부였어요. 싸울 때마다 서로 상대가 가장 아파할 말을 하면서 깊은 상처를 주고받았죠. 그러다 보니 배우자를 볼 때마다 그 상처가 떠올라서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졌어요. 결국 한쪽이 위로받고 싶어서 다른 이성에게 기대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외도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부부는 서로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완벽한 결혼 생활은 없어요. 중요한 건 그 불만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리고 그 불만보다 더 큰 가치가 우리 관계에 있는지를 인식하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부부 중에는 서로에 대한 불만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족이고 우리가 함께 쌓아온 추억과 역사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관계를 지켜낸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을 발견하기도 하죠. 자, 지금까지 중년 외도의 주요 원인 3가지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이제는 실제로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위험 신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변하면 그 징후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어떤 형태로든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수많은 케이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위험 신호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갑작스러운 외모 변화예요. 갑자기 옷 스타일이 바뀌거나 운동을 시작하거나 다이어트에 열중하거나 물론 자기 관리를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갑자기 이런 변화가 생긴다면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한 번은 이런 부부가 있었어요. 결혼 13년 차에 갑자기 남편이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아내가 좋아했죠. 드디어 건강에 신경 쓰는구나 하면서요. 근데 점점 운동에 집착하더니 주말에도 헬스장에 가고 새 운동복도 자주 사고 알고 보니 헬스장 트레이너와 가까워지고 있었던 거죠. 둘째, 휴대폰 사용 패턴의 변화예요. 갑자기 휴대폰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가져가거나 문자가 오면 살짝 웃으면서 화면을 가리는 등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셋째, 귀가 시간이 늦어지거나 불규칙해져요. 갑자기 회식이 많아졌다고 하거나
야근이 늘었다고 하면서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넷째, 가족과의 활동이 변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아이들과 놀이공원에 가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가족과의 시간을 점점 줄이는 경우도 있어요. 다섯째, 금전적인 지출 패턴이 바뀌어요. 설명할 수 없는 지출이 늘어나거나 신용카드 명세서를 숨기는 등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이런 신호들이 하나둘씩 나타날 때 많은 배우자들이 설마 하면서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결국 큰 배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런 신호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요즘 많이 바빠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우리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솔직하게 이야기해볼까? 이런 식으로 대화의 창구를 열어보세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중년의 위기를 극복하고 외도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수천 쌍의 부부를 상담하면서 발견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소통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세요. 바쁘다는 핑계로 대화의 시간을 계속 미루다 보면 어느새 서로 모르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은 데이트 나이트를 만들어서 오직 둘이서만 시간을 보내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때는 아이들 이야기나 집안일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서로의 감정, 꿈, 고민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부부는 매주 금요일 저녁을 우리만의 시간으로 정해서 꾸준히 지켜왔대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할 말도 없었는데 점차 서로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면서 결혼 초기의 설렘까지 되찾았다고 해요. 둘째, 함께 새로운 취미나 목표를 가져보세요. 중년의 허무함을 채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함께 요리 클래스를 듣거나 주말마다 등산을 하거나 외국어를 배우거나 이런 공동의 경험이 관계를 더 끈끈하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서로의 변화를 인정하고 응원해주세요. 사람은 계속 변합니다. 20대의 내가 30대, 40대가 되면서 달라지는 것처럼 배우자도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 변화를 막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응원해주세요. 너의 새로운 모습도 좋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넷째, 감사와 인정의 말을 자주 해주세요. 우리는 오래 함께 살다 보면 상대방의 좋은 점이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기 쉬워요. 하지만 고마워, 네가 있어서 행복해, 내가 한 일 정말 대단해 이런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다섯째, 신체적인 접촉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꼭 성관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손을 잡거나 안아주거나 등을 토닥여주는 등의 작은 접촉들이 정서적인 연결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6초 동안의 키스만으로도 부부 관계가 크게 개선된다고 해요. 6초라니 정말 짧죠?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의 연결이 하루 종일 서로를 생각하게 만든대요. 여섯째, 위기의 순간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모든 부부는 위기의 순간을 맞습니다. 그때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부부 상담이나 커플 테라피를 받아보세요. 제3자의 객관적인 시각이 때로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미 외도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제 경험상 진정한 반성과 변화의 의지가 있다면 관계 회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배신당한 사람은 깊은 상처와 분노, 불신을 느끼게 되고 배신한 사람은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이 어려운 시간을 함께 극복한다면 오히려 전보다 더 깊고 단단한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한 부부는 남편의 외도 후에 거의 이혼 직전까지 갔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했고 1년이 넘는 상담 과정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했죠. 지금은 오히려 그 일이 우리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줬다고 말할 정도로 회복됐어요. 회복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째, 진정한 사과와 용서예요. 배신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하며 배신당한 사람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용서의 과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투명성이에요. 외도 후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유해야 합니다. 휴대폰, 이메일, 일정 등을 숨김없이 공유하는 거죠. 셋째,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에요. 외도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넷째, 새로운 추억 만들기예요. 과거의 아픈 기억을 새로운 행복한 추억으로 대체해 나가는 거죠. 다섯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외도 후의 회복 과정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중년 부부의 외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중년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질 수도 아니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서로에 대해 당연함을 느끼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의식적으로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고 새로운 면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제가 상담했던 한 남성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결혼 초기에는 아내의 모든 게 신기하고 예뻤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나니까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일 뿐이더라고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그냥 있는 사람으로만 여긴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여러분, 지금 배우자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점이 좋았나요? 왜 그 사람과 결혼하기로 결심했나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오늘 집에 돌아가서 그 마음을 전해보세요. 난 지금도 널 처음 만났을 때처럼 사랑해.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중년의 사랑은 젊은 시절의 뜨거운 열정과는 다른 더 깊고 성숙한 사랑이 될 수 있어요. 서로의 부족함을 알면서도 그것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랑, 서로의 성장을 응원할 수 있는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선택의 사랑이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오늘도 나는 당신을 선택합니다 라고 마음으로 되새기는 그런 사랑이요. 여러분에게 용기를 드리기 위해 제가 상담했던 부부들 중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더 행복해진 몇 가지 사례를 나눠볼게요. 먼저 정씨 부부 이야기예요. 결혼 17년 차 이 부부는 남편의 직장 동료와의 정서적 외도로 위기를 맞았어요. 아내는 남편의 휴대폰에서 친밀한 대화 내용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았죠. 처음에는 이혼까지 생각했지만 두 사람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한 번 더 노력해보기로 했어요.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정직한 대화였어요. 남편은 자신이 왜 다른 여성에게 마음이 기울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아내는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서운함과 불안감을 표현했죠. 처음에는 서로 상처를 주는 말들도 오갔지만 점차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2차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아이들은 친척에게 맡기고 둘이서만 3박 4일 동안 여행을 하면서 서로에 대해 새롭게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죠. 그 여행에서 그들은 결혼 초기의 설렘을 다시 느꼈다고 해요. 지금 그들은 매주 데이트 나이트를 가지고 서로의 변화를 응원하며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요. 아내는 위기가 오히려 우리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례는 최 씨 부부의 이야기예요. 이 부부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관계가 소원해졌어요. 남편은 자존심이 상해서 집에서도 말이 없어졌고 아내는 그런 남편을 이해하지 못했죠. 결국 남편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것 같았던 옛 동창생에게 마음이 기울었고 아내는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위기를 극복한 방법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감사일기를 시작했어요. 매일 저녁 서로에게 감사한 점 3가지를 말하는 거죠.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지만 점차 진심이 담긴 감사의 말들이 오갔어요. 오늘 힘든데도 아이들 학교 행사에 참석해줘서 고마워, 집안일 도와줘서 고마워 같은 작은 감사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내 인생에 함께 해줘서 고마워, 어려운 시간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줘서 고마워 같은 깊은 감사로 이어졌죠. 그렇게 6개월을 지내면서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남편의 외도는 자연스럽게 끝났고 부부는 경제적 어려움도 함께 극복해 나갔죠. 지금은 오히려 더 단단한 관계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릴게요. 중년의 외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방할 수 있고 이미 발생했더라도 극복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은 어쩌면 운명처럼 다가오는 것일 수 있어요. 첫눈에 반하고 설레고 자연스럽게 빠져드는 그런 사랑이죠. 하지만 중년의 사랑은 선택의 사랑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오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로 선택합니다 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외도의 유혹이 찾아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일시적인 설렘과 감정에 빠져들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함께 쌓아온 역사와 추억 그리고 미래를 선택할 것인지를요. 제가 상담했던 외도의 유혹을 이겨낸 한 남성은 이렇게 말했어요. 새로운 여성에게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저는 제 아내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을 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아요. 그게 저에게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어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다짐의 방법을 찾아보세요. 배우자와 찍은 사진을 지갑에 넣어두거나 결혼 반지를 볼 때마다 결혼 서약을 떠올리거나 아니면 매일 아침 배우자에게 사랑해라고 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부관계는 혼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혼자만 보지 마시고 배우자와 함께 봐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해볼까? 라고 제안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중년의 사랑, 젊은 시절보다 더 깊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알면서도 포용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랑,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선택이 사랑이죠. 그 사랑을 위해 오늘부터 작은 노력을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사랑이 오래오래 깊어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에게 작은 숙제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배우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우리 관계에서 내가 더 신경 써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 그리고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일단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보세요. 그리고 배우자에게 오늘 하루 감사한 점 3가지를 말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이런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